네, 지금부터는 여야를 연결해서요. 각 당의 현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고용진 의원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고용진 의원입니다. 예, 대선 경선 과연 언제 해야 되는지 정말 진통 끝에 오늘 최고위에서 기존 경선 연기는 없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둘 다 수용하겠다 정권 재창출을 네네. 위해서 이런 입장들이 나와서 이게 후폭풍이 이어지진 않겠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정세균 또 전 총리님을 비롯해서 또 이광재 의원, 또 최문순 지사까지 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분들 모두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또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논란은 거칠게 있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해 주실 거라고 다 그렇게 또 믿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대변인으로서 또 드리게 됩니다. 네, 대선 경선 연기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 소위 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양분화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지층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대선을 치르기 전부터 당내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좀 우려스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최고회의에서 기존 당원에 있는 180일 이전 결정안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봐라.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다시 논의해보자. 그랬던 거거든요. 오늘 그런 우리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원 당규를 자꾸 고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좋다. 이런 또 의견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거 반영해가지고 경론 끝에 결정을 내렸고 결정을 내릴 때도 최고위원들께서 그러면 뜻을 하나로 모아서 발표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표현을 브리핑할 때 만장일치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만 그렇게 다 잘 동의해 주시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서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 통상적으로 이 대선 후보들이 당내에서 경쟁할 때 그 갈등이라는 거는 늘 아주 첨예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의 경우에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자 만들었던 당원 당규이기 때문에 그 원래 취지대로 결정이 됐고 잘 따라주신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 앞에 약간 송구했지만 앞으로 잘 우리 대선 후보 경선 치러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엑스파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문건. 네. 정작 처음 언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송영길 대표 여기서 만들었고 유포하고 돌려봤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그 논란이 좀 터무니없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만일에 야당이나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그걸 실제로 만일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엑스파일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예요.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 특히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기관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네. 그와 관련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장관들만 해도 그 장관 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탈탈 털리잖아요, 지금. 근데 검찰총장 하던 분이 지금 대통령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여러 얘기들이 어떻게 돌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고 어떻게 그게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자꾸 이거를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출처 논란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건전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얄팍해 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뭐 29일에 뭐 대선 출마를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갖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에 나갈 사람들은 진짜 정말 벌거벗는 마음으로 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검증 받아야 된다. 어디 출처가 어디냐를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고 미룰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도 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또 김동연 네. 전 총리까지 출마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 3인이 모두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과거의 정치의 그런 관념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좋은 방향이어야 되는데 예. 저는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음. 특히 검찰총장, 감사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이 설사 어떤 사연이 있다 해서 또 대권에 도전을 하고, 현직 감사원장이 지금 대권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건 앞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오직하면 감사원의 직원들이 그만 감사원장을 사임해달라는 그런 권고까지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우리 문재인 정부 출신 사람들만 그렇게 본인 그 정당의 대권 후보로 그렇게 영입하려고 하는지, 그 내부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건지, 예.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자격이 없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공직자들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